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료 의원을 감금하거나 회의장을 점거하며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10개월 만에야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린 건데요. 모두 유죄임은 인정됐지만 국회법 위반 시 의원직을 잃게 되는 기준보다는 역시 모두가 낮은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첫 소식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당이 주도한 법안 신속 처리를 극렬 저지하며 발생한 패스트트랙 사건.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26명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전원 유죄. 재판부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2,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에 각각 벌금 2천만 원과 400만 원을 내렸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벌금 1,9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현역 의원들도 줄줄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송원석, 김정재 의원은 1,150만 원씩, 이만희 의원 등도 각각 수백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회가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의사결정 방침을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무죄 취지 주장도 모두 물리쳤습니다. 물리적 저지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고 저항권 행사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두 혐의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국회법 위반 선고는 벌금 400만 원이 나온 게 최대여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현역 의원 6명 모두 자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100만 원 차이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한 나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보안 저항한 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어젯밤 승객 200여 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좌초됐다는 소식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충돌 사고의 원인이 황당합니다. 1등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며 딴짓을 하다가 무인도에 충돌한 건데요. 먼저 윤소영 기자가 사고 당시 상황을 전하겠습니다. 어두운 밤바다 한복판 무인도에 충돌한 여객선. 267명이 탄 대형 여객선 퀸 제노비아 2호는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유리병이 앞으로 옆으로 이렇게 날아갈 정도로 크게 부딪혔어요. 좀 아찔했겠어요. 예. 아찔했는데 이제 살아서 다행이니까. 동쪽으로 진도를 끼고 들어온 퀸 제노비아 2호는 장산도 해상으로 북동진했습니다. 무인도인 족도를 1,600m 앞두고선 오른쪽으로 선회해야 할 지점을 지나쳤고 시속 40km로 직진해 3분 만에 족도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조타실 근무자는 1등 항해사와 인도네시아인 조타수. 좁은 해역이라 전방을 주시하고 수동 운전을 해야 하는데 배는 자동항법 장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수동 전환해 선회해야 할 시점에 1등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며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하는 진술일 뿐이고요. 아무튼 저희는 중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선장은 당시 휴식 시간이라 조타실에 없었지만 해경은 위험 구간에는 선장이 조타실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1등 항해사와 조타수를 긴급 체포한 뒤 선장을 포함해 3명을 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선체 CCTV와 항해 기록 저장 장치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좌초 당시 충격을 받은 승객 30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대부분 퇴원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시사한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의 대일본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 군대까지 나서서 경고하기 시작했는데요.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군 남중국해 함대가 어제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전투기 편대가 출격하고 군함이 실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을 내보냈습니다. 사흘 전엔 인민해방군 계정에 항공모함이 전투를 준비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군이 하루가 멀다 하고 군사력을 과시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겁니다. 이는 실제 무력 시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일본 규슈를 겨냥하는 위치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새로 취역한 항공모함 푸제남도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연일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던 중국 외교부는 오늘은 일본의 전쟁 범죄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만을 침략해 민간인을 학살한 전범 국가가 대만 유사시 운운할 자격이 있냐는 겁니다. 台湾是否有事根本不是日本的事，借台湾生事只会给日本找事。 이어 오는 G20 정상회의 기간에 리창 총리는 일본 측 지도자를 만날 계획이 없다며 일본 측은 자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사설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는 발언에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풍부한 선택지가 있다면서 추가 보복 조치를 다시 거론했습니다. 단기 비자 면제 조치를 취소해 중국 내 일본 기업인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히토류 수출을 제한해 자동차, 배터리 같은 일본의 핵심 산업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본에선 2012년 센카쿠 영토 분쟁 당시 중국에서 일었던 거센 반일 시위와 불매 운동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100여 개 도시에서 반일 시위가 일어나고 일본 영사관이 습격당하는가 하면 일본 매장과 학교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기업 피해액만 1,400억 원에 달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국내외 주식 투자자들을 잔뜩 긴장시켰던 발표였죠. 오늘 새벽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의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세계 증시를 억눌렀던 AI 거품론을 일단 잠재웠습니다. 코스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급상승했는데요. 김건휘 기자입니다. 깜짝 놀랄만한 실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한 570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83조 4천억 원입니다. 미래의 기대 실적도 더 높여잡았습니다. 내년 1월까지의 4분기 매출액이 6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CEO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대표 칩인 블랙웰이 차트에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팔렸고 클라우드 GPU는 이미 매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AI 거품론도 직접 반박했습니다. There's been a lot of talk about an AI bubble. From our vantage point, we see something very different. 특히 더 많은 AI 기술이 다양한 산업과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AI에 투자하고 매출을 내는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장후 시장에서 5% 이상 추가 상승하며 200달러대 진입을 넘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삼성전자가 4% 넘게 오르며 사흘 만에 다시 10만 원 선을 회복했고 SK하이닉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한테 납품하는 이들 메모리 업체들한테는 나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는 흐름들이 있었지만 주가 같은 경우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다만 다음 달에 미국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시는 언제든 조정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연준은 관세 부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 인플레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 왔고 들끓던 거품론은 일단 잠재웠습니다. 이제는 엔비디아뿐 아니라 다른 AI 기업들도 과연 투자에 상응하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어제 경북에서 노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되고 이후 사위까지 변사체로 발견됐죠. 그런데 노 부부가 숨지기 전 사위가 마지막으로 노부부 집을 다녀간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김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은색 SUV 차량 한 대가 이동합니다. 차는 170m 더 이동해 빌라에 멈춰섰는데 사망한 70대 노부부 집이었습니다. 운전자는 노부부의 사위인 45살 김모 씨. 김 씨는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4시간가량 처갓댁에 머물다 나왔는데 이틀 뒤 노부부는 집에서 흉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고 사위도 2시간 뒤 차로 2시간 떨어진 부산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유족은 장인 부부와 사위 사이가 평소 좋은 편이었다고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옛날에 운전하다가 퇴직했고 사람들 되게 순한데. 경찰은 김 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1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장인 집을 방문했던 시간대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기록이 삭제된 건지 녹화가 안 된 것인지 블랙박스 포렌식에 착수했습니다. 사위인 김 씨는 사망 전 아내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경찰은 김 씨가 1년 전 직장을 옮긴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씨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월요일에 출근했다면서 부모님 댁을 방문한 걸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노부부 집 방 안에서 혈흔이 묻은 흉기 2점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